재판에 대한 헌법소원, 재판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소원을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자, 먼저 이 재판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개요를 잠시 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, 먼저 이 대법원이 네. 그 유신 시절에 그 긴급 조치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고요. 네. 그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, 이 기간을 갑자기 그 3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. 그래서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때 피해자들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이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. 그 최근 이거에 대해서 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. 예,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번 결정의 결론을 잠시 보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켰죠. 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취소해달라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왔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.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어떤 그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합헌 판단을 하였죠. 자, 그렇다면 결국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재판소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그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해서 예. 2016년 4월에 이미 헌재가 이제 위헌으로 결정한 예.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정적으로 위헌이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렇죠. 만약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 네. 그 법령을 적용한 어떤 재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달리 판단할 어떤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 소원은 현재로서는 좀 허용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 예. 만약에 지금 우리 헌재 결정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 소원은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. 원칙적으로. 그죠? 그렇게 지금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헌재법 68조 1항 중에 있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하는 부분을 만약에 위헌 결정을 했다면 사실상 우리 이제 법원과 대법원까지 간 3심제 플러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아니냐. 이래서 4심제를 인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. 자,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논의가 나오게 된 것도 그 배경에는 결국은 우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, 재판 소원도 인정을 해야 된다 또는 내지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의 허용 여부를 두고 그동안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재판 소원 허용 여부에 대한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잠시 한번 여쭤볼까요? 어떤가요? 최 변호사님, 재판 소원 허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예, 그 법 해석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끝내 이제 좀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. 이제 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재판소원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법원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거나 충실한 다음에 혹시 부족함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뭐 모자람이 있다면 그때 재판 소원을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입니다. 예. 재판 소원 현재로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신가 고.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예, 저는 재판 소원을 인정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재판 소원 인정하자는 취지신가 두 분 지금 의견이 다른데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. 자 우선 재판 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4심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? 재판 소원 입장하시는 이게 꼭 입장에서. 4심제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헌재의 역할은 법원과는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사법작용이라서 단순히 그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뭐 각종의 정치 세력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업무라던가 그런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과는 역할이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4심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이게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일반 법원의 재판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로 세워서 4심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? 네, 재판 소원이 허용되게 되면 사실상 그 4심제의
유사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특히 그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의 경우에 그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는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어떤 핵심적인 논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그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좀 재판 소원을 해석론적으로도 도입하자는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예.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면화 도입된다면 사실은 법원의 그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있더라도 이 부분의 해석이 우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얼마든지 그 재판 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이나 국민이 느끼시기에는 사심제가 도입된다라고 좀 느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. 예, 지금 취지는 이제 결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또 말씀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최고 법원을 우리 대법원이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지적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단순히 최고 법원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예.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예. 처분이나 아니면 예. 법률이나 판결이라도 그 제3의 그 다른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그 예. 법률도 예.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.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법부에서 법원에서, 예. 그 판결도 당연히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